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주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공략 후보 관심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공략을 하는 방법, 매매 기법은 어제, 오늘 또 지난주에 많이 올려드렸죠. 분봉 차트 단타 매매, 개인도 수익 낼 수 있다. 급등 후 눌림목 매수 포인트의 비밀, 그리고 아래 억대 연봉 수익 내기 매매 기법 보시면은 그 전에 올렸던 영상들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활용한 눌림목 매수 급소 등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미중 무역 협상 우려감이 좀 재발했죠.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실무 협상단이 미국 농장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다우가 0.59%, S&P 500이 0.49% 하락했는데요. 미국 중서부의 농장을 방문하려던 중국 대표단이 계획을 취소하고 조기 귀국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우려감이 재발했는데요. 10월 협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난항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10월 협상이 취소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10월 달에 고위급 협상이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고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양측 대표단이 19일부터 20일까지 워싱턴에서 실무 협상을 통해 공동의 관심사인 경제 무역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전개했다. 계속 소통키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협상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폭이 다행히 크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미중 무역 협상 취소되고 이랬으면은 1% 이상 하락을 했겠죠. 그런데 차트를 보면요. S&P 500은 0.49%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이 크진 않은 상황인데 월요일날 이제 아침에 미선물이 크게 하락하는지 하락폭이 크지 않은지 그게 중요하겠고요. 미선물 하락폭이 월요일 아침에 크다면 우리 시장에 좀 타격이 좀 있겠죠. 그리고 우리 시장이 시작하면은 이제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를 했었는데요. 코스피 외국인 매수가 3일간 크진 않지만 이렇게 3일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지 아니면 매도로 돌변하는지, 그리고 최근에 연기금이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 매수가 엄청 세게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혹시 매도로 돌변하면서 연기금이 매수 금액이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 장초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S&P 500이 역사적 고점에 거의 근접을 했죠. 그런데 역사적 고점에서 한번 부딪히고 눌렸다가 5일선 부근 그리고 11선 부근에서 반등했는데 두 번 부딪히고 5일선 이탈, 5일선 우하향 전환되면서 11선까지 깼다는 점이 좀 기술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이 좀 불안정해진 거죠. 기존의 박스권 흐름을 만들었었고 박스 돌파하면서 상승 흐름이 그래도 이어져 왔는데 지금 단기적인 흐름이 지금 눌림이 5일선 이탈, 11선 이탈, 5일선 우하향 전환. 그래서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21선 부근으로 눌릴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월요일 아침에 S&P 500 선물, 나스닥 선물 흐름 꼭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외국인 매도가 출회되는지, 매도가 출회되면 매도 강도가 어떤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 시장 코스피 상승을 최근에 주도한 것은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수요일에, 지난 수요일 연고점, 2019년 연고점을 돌파했고 또 481선에서 이렇게 여러 번 저항을 받았었는데 481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날 또 3%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삼성전자가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1월 4일 이후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있었고 그 뒤로는 대략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됐었는데 근데 외국인 매수의 힘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근데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느냐, 그 부분도 같이 봐줘야 되겠고, 박스권이 꽤 길게 형성이 됐는데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첫 눌림에서는 지지 가능성이 높은데, 미중 무역 협상 우려감 때문에 만약 시장이 빠지면서 삼성전자가 빠진다 그러면 이 박스 상단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영역 부근에 왔을 때 지지 흐름, 지지 패턴이 나오는지 장중에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삼성전자가 지지가 되면 지수 하락폭이 제한적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지가 되고 다시 상승하려는 모습이 나오면 코스닥에서 IT 관련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OLED 관련주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OLED 관련주나 반도체 관련주 보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돌파하면서 테스, 유니테스트, 하나머티리얼즈, 네, 이런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어요. 그리고 원익 QNC도 흐름이 좋았죠. 테스 한번 차트를 잠깐 보면 계속 횡보 형태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제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 부근에서 반등을 했고 전고점을 1차적으로 넘어섰고요. 121선을 넘어섰고 완만하게 눌렸죠. 여기서 상승에 비해서 완만하게 눌리고 다시 한번 전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견조하게 유지가 되면은 2019년 연고점을 돌파한 삼성전자고, 그래서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주들, 반도체 관련주들도 연고점을 보러 갈 수 있는 흐름이 될 텐데, 삼성전자 좀 전에 알려드렸던 그 흐름 보면서 반도체 관련주 대응을 해야 되겠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그 박스권 상단을 만약에 깨고 다시 내려간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 다시 또 같이 내려가는 거죠. 유니테스트도 최근에 강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241선, 121선에서 부딪혔는데 장기평 돌파와 전고점 돌파가 같이 나타났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좀 거래량이 좀 크게 증가했으면 의미 있는 장대 양봉, 의미 있는 상승이 됐을 텐데 거래량 증가분이 좀 크지 않았다는 점이 약간은 아쉬운 점이고요. 하나머티리얼즈나 원익 QNC도 비슷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최근에 바닥권에서 새롭게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요 4종목 같이 봐야 되겠고요. OLED가 세게 움직였죠. 대표적으로 덕산, 데코피아 강하게 상승하고 눌리고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이미 이제 눌림목에서 상승이 하루 세게 나오고 다음날 쉬고 다시 하루 세게 나오고 눌림목에서 상승 3일차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가더라도 올라간 상태에서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고, 눌림을 또 다음 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겠죠. 영호 DSP 한번 차트 보면 바닥에서 한번 세게 올라오고요.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고점을 꼬리는 돌파하지 못했지만 몸통은 돌파를 한 상태에서 지난번 윗꼬리가 조금 몸통에 비해서 윗꼬리가 길고 거래량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중이고 다시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고요. 제일 세게 움직인 종목은 안정적이면서 세게 움직인 종목은 ICD입니다. 실적 서프라이즈와 향후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7월 달에도 굉장히 강했고 8월 초 시장 급락할 때도 상대적으로 덜 빠졌고요. 그리고 또 다시 상승, 전고점에서 눌렸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장대 양봉 하단을 깨지 않고 저점을 높이고 돌파, 눌림, 상승. 그래서 강력한 상승 파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ICD 흐름입니다. 그래서 ICD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또 매수 후보로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죠. 실적도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시장이 코스피가 저항입니다. 저항에 근접했습니다. 241선 전고점. 여기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241선을 올라타더라도 결국엔 조정이 나옵니다. 아니면 241선 부근에서 조정이 바로 나오던가. 아직은 단기 상승세가, 이 반등세가 살아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이 위에서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든 뭐든 악재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 이런 종목들은, ICD 같은 종목들은 이제 스윙 종목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조정시 접근을 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5G 관련주는요, 관심 종목을 좀 지우겠습니다. 차트를 더 잘 보기 위해서. KMW가 지난번에 최대 주주 매도가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대량 거래 음봉으로 떨어지고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갔는데, 뭐 외국인 매수도 세게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5% 상승했는데 또 하나 뉴스가 있었죠. KMW 강력 매수 레포트를 냈던 애널리스트의 선행 매매 혐의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대량거래 장대 음봉의 상단, 역사적 고점이죠. 여기를 이제 돌파하느냐, 아니면 최악의 경우 여기서 쌍봉으로 꺾이면은 진짜 위험합니다. 700% 올라왔어요. 700% 상승한 상태에서 여기서 돌파를 해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쌍봉을 만들면 위험해지고, 약간 안 좋은 점은 2등주로 움직인 종목들, 오이솔루션 보면은 요번에 하락은 세고 반등은 약하죠. RFHIC 보면 하락이 세게 나왔는데 반등이 약하죠. 상승이 견조한 흐름, 견조한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면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세게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세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FR텍도 마찬가지죠.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다시 하락했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KMW가 올라갔는데 2등주 격으로 1.5등주 2등주 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못 올라가고 있다. 이너와이어리스도 세게 빠지고 못 올라가고 있죠. 세게 못 올라가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세게 올라간 종목도 소수 있는데, 나무기술 후발주로 움직이던 나무기술 20일날 세게 움직였는데 후발주였고요. 그래서 2등주가 세게 못 움직이고 있다는 건 약간의 불안 요소, 하나의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고, KMW가 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세게 가는지, 돌파했다가 바로 깨지면은 쌍봉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이미 700% 올라온 것을 뭐 8월 초 시장 안 좋았을 때 같이 빠졌다가 다시 빠졌을 때, 그럴 때는 쉽게 매수할 수가 있죠. 근데 이미 그 이후에 많이 올랐고, 오른 상태에서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절대 안 되고요. 지금은 이 앞에서 사서 수익 중인 사람들이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가져가 보는 구간이지, 전고점에 왔을 때 사면 안 되겠고, 이 전고점에서 어떤 모습을 만드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G가 이제 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바닥 패턴이 나오면 또 다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신규 진입은 약간 애매한 흐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테마주 중에서는 지난 금요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주가 급등을 했는데요. 그날 아침에는 약했습니다. 목요일날 일제히 하락을, 대부분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들이 목요일날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금요일날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10시 좀 넘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 전부터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해서 그 소식 나오면서 솟구쳤죠. 그런데 이제 장중 흐름을 보면은 체시스가 대장인데 상한가를 찍은 이후에 상한가가 계속 풀렸어요. 상한가 가고 나서 풀렸죠. 도달하고 풀리고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들어갔는데 또 풀리고 또 풀리고. 무슨 얘기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가 의심 신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죠. 전염성이 강하고 주말 사이에 확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근데 만약에 대장주가 상한가를 가서 상한가가 안 풀려야 돼요. 강한 테마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고, 주말에 확산 가능성도 높고 의심 신고도 나왔고, 그럼 대장주가 상한가에 꽂힌 다음에 한 번, 두 번 풀릴 수 있어도 그 다음에는 안 풀려야 되는데 계속 풀렸죠. 이게 먼저 좀 이상했었고, 그리고 나서 2등주, 3등주 격의 종목들, 3등주 격의 종목들은 오후장에 흘러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마니커 FNG 이런 종목들 보면 이렇게 흘러내렸죠. 벌써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글백 같은 경우가 거의 대장주격인데, 체시스와 함께 대장주격인데, 얘도
급등을 하다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고점을 가지 못하고 이 고점이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면서 저점도 한번 깨졌죠, 여기서. 그리고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마지막에 밀리면서 끝났죠. 그래서 제가 경고를 하나 해드렸죠. 목요일날 많이 빠진 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목요일날 많이 빠지고 목요일날 저녁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금요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주 매수하면 수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회다 라고 알려드리면서 경고를 드렸던 게, 후발주를 보유한 분들은 후발주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챙기고 나오는 게 좋다. 물론 주말에 만약에 더 확산이 됐다면 당연히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 플러스 갭상승 출발해서 더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 당연히 확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반영이 됐죠. 아침에 급등하면서. 그게 반영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확진이 나와도 사실 확진이 나오면 상승 출발하겠지만 상승 폭이 아주 크진 않을 거고, 반대로 확진이 안 나오면, 음성 결과가 나오면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복불복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주말에 확산될 수 있겠지라는 수익을 담보로 홀딩하는 건 해볼 수 있지만,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사서 크게 물렸다가 다시 이제 수익 전환했던 사람은, 특히 후발주 들어가서 물렸던 사람은 빠져나와야 된다. 후발주들은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죠. 최시스는 고점 갱신하면서 상한가 갔고, 이글벳도 고점을 한 차례 갱신을 했었고, 백강소재 고점 갱신하면서 27%까지 올랐는데, 후발주는 고점 갱신을 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월요일 아침 장시장 전까지 확산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월요일 아침에 하락 출발할 것이고, 이미 분봉 흐름상 아까 최시스 대장이 상한가에 안착을 하지 못하고 계속 풀리는 모습, 누군가 주말에 확산 소식, 확진 소식, 확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매수를 하는데 누군가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글벳도 거의 대장격인데 계속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래서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시세에서 먼저 나왔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다 가르쳐 드렸어요. 영상에서. 처음 상한가 간 날, 첫날 상한가 간 날도 영상 올려서 뭐라고 알려드렸어요. 두 번째 날 대장주인 최시스와 이글벳이 빠르게 상한가 들어가면 2등주로 공략하면 단타가 나온다. 그래서 둘째 날, 급등 둘째 날 최시스 상한가 출발하고 이글벳도 상한가 출발했죠. 그래서 2등주 공략했으면 바로 5% 10% 수익이 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은 급락이 나왔죠. 항상 후발 테마주를 이틀이나 급등이 나왔는데 거기서 추격 매수한다? 단타로 수익 내고 나와야지 추격 매수하면 좀 리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급락이 나온 목요일 저녁에는 금요일날 절호의 기회다라고 알려드렸었고, 또 후발주는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취하는 게 일단 좋다. 그리고 나서 흐름을 다시 보는 거죠. 후발주를 물렸다가 마니커 FNG 후발주를 사서 물렸어요. 근데 급등을 해서 수익 전환이 돼서 수익을 취하고 나왔어요. 취하고 나오고 보니까 계속 흘러내리네요. 이러면은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제 재매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서 약간 복불복 성격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대북주랑 약간 비교를 해보면 위에가 마니커고요, 아래가 한창입니다. 마니커 등 최시스, 마니커, 백강소재, 돼지 열병 관련주 중에서 1등주, 2등주가 세게 올라갈 때 10시 넘어서 소식이 나오고,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때 대북주든 다른 테마주든 개별주가 대부분 빠졌죠. 대북주에 대한 매수세가 빠져나가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로 몰린 거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강하니까 일단 대북주 뿐만 아니라 개별주들 차익 매물이 또는 손절 물량, 본절 물량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본데 보면은 이게 대북주가 저점이 낮아지면서 흐름이 나왔다. 그러면 대북주는
안 좋은 거고, 반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주에는 좋은 겁니다.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북주가 빠졌는데 그 다음에 저점을 높이면서 자꾸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는 급등했다가 고점이 낮아지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죠. 특히 후발주들은 더더욱. 그래서 그걸 보고 알 수가 있었죠. 24일에 우리 시간으로 24일 오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요. 거기서 당연히 북미 정상회담, 북미 뭐 협상 관련된 이야기가 오고 갈 것이고, 그럼 대북주는 24일 오전 전날 23일 날 상승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상대적으로 이벤트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결국 후발주들 매물이 나온 아프리카 돼지열병주, 반대로 아침에 빠졌지만 다시 회복하고 매수세가 들어온 대북주, 이렇게 차이가 있겠고,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 장 시작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주는 빠져서 출발할 거고, 반대로 대북주는 상승 출발할 겁니다. 근데 확산 소식이 나오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 상승 출발하겠죠. 그리고 대북주는 당연히 반대로 좀 빠져서 출발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간 대북주는, 올라간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는 확산이 나왔을 때, 만약에 확산이 나온다면, 확산 뉴스가 나오면 아침에 상승 출발하는,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오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주는 적당히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이미 금요일날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요. 반대로 그때 빠진 대북주를 매수하면 수익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장 시작 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소식이 나오지 않으면 돼지열병 관련주는 빠져서 출발하겠죠. 반면에 대북주는 상승 출발할 텐데, 24일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대북주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북주 쪽으로 단타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너무 과도하게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부분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대북주 중에서 일단 가장 세게 움직이는 것은 철도주가 먼저 세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혹시 개성공단 재개 또는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딜이 오고 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금강산 관광 관련주와 개성공단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금강산 관광 관련주 중에서 한창이 지금 대장이죠. 네. 한창 계속 봐야 되고, 물론 월요일 아침에 상승이 나온 곳을 추격 매수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창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뭐 과거의 대장이었던 아난티, 뭐 이런 애들, 좀 시총 큰 종목은 현대 엘리베이, 이런 종목들 같이 봐야 되겠고요. 또 일신석재도 흐름이 굉장히 좋죠. 같이 보면 좋을 거고, 철도주에서는 푸른기술, 부산산업, 뭐 이런 종목들, 그 외에도 뭐 사실 뭐 유신, 에코, 마이스터, 이런 종목도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아요. 철도주는, 그러니까 금강산 관광 관련주는 사실 한창만 굉장히 좋고 나머지는 약간 좀 흐름이,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데, 철도주는 좀 2등주격 종목들도 흐름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죠. 지난 8월 말이었죠. 8월 27일 트럼프가 북한 철도 관련 발언을 하면서 철도주가 확실히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고요. 그 다음 상대적으로 이제 좀 덜 오른 개성공단 관련주, 인디에프, 뭐 좋은 사람들 같은 종목들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만약에 23일 많이 올랐는데 거기서 또 추격 매수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돼지열병 관련주 많이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한 거랑 비슷한 격이 되니까요. 그 다음 이제 봐야 될 종목군이 대선주도 같이 봐야 됩니다. 홍정욱, 전우영 관련주 이미 급등을 많이 하고 나서 지금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쉬다가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산업 계속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한국프렌지 지난번 급등 이후 조정이 나왔다가 급등 다시 한번 하고 3일간 단일가 거래입니다. 그럼 단일가 거래 월요일 화요일까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단일가 거래 끝나고 다시 또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일가 거래 움직임 체크해야 되고요. KNN도 급등 고점 돌파 이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위에서 추격 매수하지 말고 장중에 눌림이 이쁘게 나오면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고요.
안철수 전 의원 관련주 써니전자도 지금 흐름이 계속 살아있죠. 근데 지금 이틀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월요일날 상승 나올 때 또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다음 주 조정이 나온다면 접근해 볼 수 있고, 조국 장관 관련돼서 부정적인 뉴스가 계속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야권 후보 쪽 뭐 홍준욱 전 의원 그리고 황교안 대표, TBC가 지난 금요일날 17% 급등했고 EXT가 16% 급등했습니다. TBC는 황교안 테마주 중에서 대장주는 아니었어요. 원래 대장주는 한창제지였죠. 한창제지가 작년 10월 우리 시장 급락한 때 급락 후반부에 급등을 시작해서 급등 조정 하면서 300% 이상 상승이 나왔었죠. 황교안 테마주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워낙 많이 오른 이후에 지금은 조금 상승 탄력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TBC가 강하고요. 그 다음 EXT가 강하고, 과거 2등 주역으로 움직였던 아세아텍이 좀 강하고, TBC는 대구광역시의 방송국이죠. TBC. 대구라는 이유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사실 정치 테마주, 인맥 테마주는 이유가 되게 황당한 게 많아요. 사실 대구의 민영 방송사, 대구에 있는 방송사라는 이유로 황교안 테마주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 높은 지역. 그리고 EXT는 EXT의 임원들 중에 몇 명이 뭐 대표, 전무 이런 임원이 성균관대 출신으로 동문이다. 황교안 대표와 동문이다. 근데 회사들 중에서 뭐 성균관대 출신 없는 회사가 성균관대 있는 출신, 성균관대 출신 있는 회사가 엄청 많겠죠. 그래서 테마주,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 테마주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대선 관련주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걸 쫓아가면 안 되지만,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들, 바닥에서 이렇게 한번 시작이 나왔을 때, 또는 박스권을 뚫는 양봉이 처음 나왔을 때, 이럴 때는 꼭 주목을 해야 되죠. 써니전자 처음에 이렇게 첫 양봉이 나온 날, 또는 그 다음날, 다다음날 들어가면 5% 이상의 단타가 쉽게 나오죠. 올라간 거 쫓아가지만 않으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300%, 500%, 1000% 가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대박을 처음부터 기대하고 500% 난 먹어야지 이런 걸 기대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종목들을 단타 매매, 단기 매매 하다가 운 좋으면 그런 큰 수익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비중 20%를 샀는데 10%를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 10%가 수익 난 상태에서 들고 있었는데, 수익을 담보로 들고 있었는데 계속 쭉쭉 올라가면 그게 순식간에 100%, 200%, 300%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건데요. 올라간 종목을 절대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눌림목 이용해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추격 매수 조심하시고요. 주도주, 대장주, 눌림목 매수로 안정적인 수익 내시는 습관 들이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괜찮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 분쟁 요 것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면, 외봉 상태죠. 우리 코스피 외봉 상태에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 첫 강한 반등의 첫 조정은 한 번은 다시 들어올리는 힘이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또 매수 기회가 될 거고, 쌍봉을 만들면은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진다. 네, 그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물론 간혹, 아주 간혹 이렇게 역V자로 내려와서 쌍봉 없이 역V자 만들고 살짝 반등하다 꺾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종목별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 번에 죽지는 않을 것이다. 작년 10월 급락이 나오기 전에도 어땠어요? 그 앞에서 쫙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쫙 올라갔죠. 한 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한 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여러 번 고점을 만들고 나서 쫙 빠졌습니다. 이번에 8월달 급락이 나오기 전에도요, 이 위에서 한 번 크게 빠졌죠. 다시 올라가고, 또 크게 빠졌죠.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빠졌고, 6월달에도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죠. 다시 올렸다가 빠지면서 정확히 이중고점 M패턴 쌍봉 만들고 급락이 나왔었고요.
7월 말 8월 초 급락 나오기 전에도 여기서 한번 올라갔다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중고점 쌍봉 만들고 급락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다. 근데 쌍봉 형태를 만들거나 쌍봉이 아니더라도 고점 패턴이 나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